라오스는 제가 뭐 좀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요,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 뭐 납치하고 이런 거만큼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에 라오스에 지금까지 순박하게 살고 있던 라오스 일부 여자들이 뭐 마법에서 깬 사람들처럼 아주 머리가 영악해져 가지고 외국인들 사귀고 또 알고 잠자리 하면 무조건 돈으로 직결되고, 돈 안 내놓으면 또 다른 좀 흉계도 꾸미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조심해야 될 곳이 클럽입니다. 클럽에 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난 아가씨를 아주 뭐 참신하게 생각을 해서 쉽게 따라가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또 음식점에 가고 정체 모를 음료수도 마시고 술에 뭐 섞어서 줘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달이 일어나는 거죠. 2, 3일 프로젝트로 돈을 뽑을 수 있으면 그냥 순수하게 큰 충격요법 없이 가는데, 아 이거 돈 나올 사람이 아니네, 이거 잘못 짚었네. 그러면 이제 의외의 남자들이 등장하거나 마약에 관련된 것으로 스토리를 짜서 그때는 이제 단기간에 거금을 확 뽑아버리는 그런 일이 라오스 클럽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교민사회나,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소식들을 제게 알려주죠. 메신저 역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를 제가 또 일방적으로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영상에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름 확인을 해보죠. 체크를 해보면 거의 사실로 드러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알고 오시면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대비할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열려 있는데, 전혀 모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 상황에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침착하고 차분하고 현명했던 분들도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혹여 셋업이 됐던, 모함에 빠졌던, 정상적으로 신고 처리가 돼서 민원 처리하듯이 경찰서에 가더라도 내가 모르는 글씨, 내가 번역기로 대고 해석을 해봐도 애매모호하고 무조건 서명을 하라고 하거든요. 서명을 하면 빨리 집에 보내준다, 서명을 하면 빨리 내보내주겠다. 거기에 혹해서 그냥 아무것도 뜻도 모르는데 서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달이 더 크게 나고 돈이 더 크게 들어간다는 거죠. 대한민국만큼 대민봉사나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를 접할 때 인권적으로 대하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민원기관들은 동남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권이 일단은 사라져 있고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고 지켜져야 할 일들이 이곳에서는 철저히 무시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의제기하지 않고
크게 문제와 이슈화 시키지 않죠. 특히 사회주의 국가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기자가 있습니까? 언론 취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없으니까 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말도 안 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해서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유튜버는 3%의 나쁜 것만 소개하고 97%를 현지의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면 성공한다고. 아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찌 왜곡해서 좋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유튜버로 빨리 성장하고 조회수 올리고 수익 창출하고 싶었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남들 같으면 구독자 50만 명을 늘릴 수 있는 영상 수를 가지고 이제 10,000명 가까이 구독자님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제 실리적인 영리를 목표로 하지 않았고요. 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몰라서, 사전에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경우에 만나는 일들의 어떤 방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크게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이 하루 좀 짧거나 안 올라오면 왜 안 올라오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요? 하고 걱정해 주시는 찐팬분들이 계셔서 저는 지금도 영상을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라오스 공무원들은 뭐 필리핀 공무원들처럼, 필리핀은 그 체크포인트라고 검문소들이 수시로 있는데 그 체크포인트 수시로 있는 검문소에 경찰들이 있으면 오토바이나 트럭들이 그 앞에 몇백 메타, 1km, 2km를 몇 시간을 안 지나가고 있대요. 경찰은 알죠. 저것들이 다 범법자들이니까, 법에 저촉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질 않는구나. 라오스도 체크포인트 경찰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라오스는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차 갑자기 정지하고 공회전 시키면서 대기하면요 바로 경찰이 옵니다. 왜 안 오냐고. 그리고 각종 서류를 다 요구하죠. 그런 거에 비하면 라오스는 필리핀 경찰들에 비하면 아주 양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필리핀을 자꾸 가시고, 필리핀은 사실 온 사방이 다 카지노고 마약이고 도박이고 인신매매고 납치고 살인이고, 거기 사실은 교민조차도 오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가시면 안 되니까, 거기가 위험하니까 이제 태국이나 라오스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라오스가요 한국인들이 정말 없습니다. 너무 한국인들 다니는 동선은 한가해요. 요즘 오시면 아주 극 VIP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들어올 수 있는 항공이 라오항공 외에는 뭐 이렇다하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이 없으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신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더 많이 못 오시는 이 라오스. 그러나 라오항공도 또는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날 잘 체크해서, 그러니까 스케줄을 항공사 스케줄에 맞추시는 거죠. 내 스케줄을 조금
양보하고 일을 좀 조정해서 업무를 보시고 시간을 만들어서 항공사 스케줄에 내 일정을 대입시켜서 맞게 떨어지게 오시면 비용도 좀 저렴하게, 그리고 요즘 오시면 대접은 제대로 받습니다. 어디 가도 다 풀코스로 시간 딱 정시간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인력은 있고, 사람은 덜 오니까 조금씩 오니까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만족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모처럼 야시장을 나와봤는데요, 이제 25일이 지난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활기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초순이나 중순쯤에 나오면 썰렁해요. 그때는 이제 월급들도 아직 받기 전이고 조금 쫄려서 생활들을 하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서민 경제는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외국인들은 오시기만 하면 여러 가지로 즐기시고 노시는데, 시골 처녀들도 만나볼 수 있고 도시 처녀도 만나볼 수 있고 원하는 것들도 이룰 수 있지만 돈은 조금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도대체 얼마를 갖고 와야 되냐, 뭐 얼마를 갖고 와야 라오스에서 잘 사냐, 그런 컨텐츠 제목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쓰시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라오스에 와서 얼마를 써야 잘 사느냐, 딱 정답은요, 한국에서 쓰는 거. 시골 처녀들 지나가네요. 순수해요, 순박해요. 아마 신분증은 없을 겁니다. 100%. 한국에서 쓰시는 돈 한 65% 정도만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누추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50%로 줄인다면 라오스에서도 외국인 치고는 좀 실속형에 들어가고요. 한국에서 쓰는 거 내가 85%까지 풀어볼게. 그러면 럭셔리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급이. 어떤 그 유튜버 영상에 보면 뭐 1000불이다, 뭐 1500불이다, 뭐 한국 돈 2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느 위치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에서 뭐 갑자기 업그레이드 할 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쓰는, 한국에서 내가 쓰는 비용 65% 정도, 그 정도만 가지면 한국에서 누리던 거 이상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라오스나 태국이나 도둑이 많냐고 그래요. 라오스 요새 좀도둑 많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뜯어가고요. 유오토 세차장, 세차하는 모터 있잖아요. 호스 강력하게 물 나가는 거, 그것도 업어갔어요. 새거로 들여왔습니다. 좀도둑 많습니다. 자, 강력사건, 성폭력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폭행사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거리에 가방 메고 걸어서 저녁 8시, 9시 이후에 다니신다, 그러면 폭치기 당할 확률 많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고 있던 유튜버 금목걸이도 대낮에 채가기도 합니다.
모터사이클 한두 대가 아니고요, 서너 대가 일당에 한 7, 8명 정도가 다가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 찍을 때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찍고 도로변으로 나가지 않고, 뭐 제가 제 한 몸 지켜야죠. 그래서 팔굽혀펴기도 하고 악력 운동도 하고 힘을 나름 기르는 겁니다. 돌발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라오스는 뭐 인신매매나 장기 적출, 납치 이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마약으로 인해서 잔혹범죄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오늘은 시골 처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시골 처녀들이 돈 조금 모아서 물건 사러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도시 처녀들, 진짜로 유흥업소 여성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못 나와 있죠. 업소에서 일해야 되니까. 요즘 유흥업소들도 한가하답니다. 왜?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 유흥업소 가시면 대접받습니다. 근데 라오스 여성들 이렇게 보면요, 키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157, 158, 뭐 155, 153, 더 아래로는 150. 어렸을 때 산속에서 자라면서 영양 상태가 우리 한국의 영아기, 육아기, 이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던 거죠. 어렸을 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라미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진짜 어려워도 잘 먹이려고 노력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못 먹어도. 근데 지금 쑥쑥 크고, 라오스 애들 지금 라미가 4살 반이 조금 지났는데 라오스 애들을 9살 10살 만한 애들하고 견줍니다. 이 라미가 4살 반밖에 안 됐으니까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스 영어 선생님이 라미 보고 라미가 8살 9살 됐는 줄 알고 왜 말을 못하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어제는 라미가 울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라미 이제 4년 반 정도 지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로 중국 투어객들이 지나가네요. 이런저런 얘기로 라오스의 저녁 풍경을 전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에게, 라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애정과 사랑을 많이 표시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영상 마칩니다.